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을 포함해서 전체 가상자산 시장, 그쵸? 이 전체 가상자산 시장이 최근에 이제 SEC의 ETF, 그쵸? 이 ETF 승인 관련돼서 유예, 그쵸? 유예를 하고 은행권 라이센스까지 무산이 되면서 대규모 청산 여파로 낙폭이 두드려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 보니까 가상화폐 투자자분들은 다시 하락장의 시장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선택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가상자산의 급락, SEC ETF 유예, 그리고 리플이 3달러가 붕괴됐다는 내용인데, 자, 내용을 보게 되시면 가상자산 시장이 SEC의 ETF 승인 유예와 대규모 강제 청산 여파로 일찍 급락을 했다. 특히나 시가총액이 이제 3이죠. 이 리플은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3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장 급락의 주요 배경으로는 이제 SEC ETF 전환 유예, 그리고 2억 달러 규모의 매수 포지션 강제 청산이고, 알트코인의 이제 낮은 유동성 등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시장에서는 4,300만 달러, 그리고 리플 시장에서는 3,200만 달러가 강제 청산이 됐고요. 리플은 약 600만 달러 규모의 매도 주문만으로도 가격이 2% 가까이 하락할 수 있을 정도로 유동성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ETF 관련 불확실성도 낙폭을 키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와이즈가 신청했던 10개 암호화폐죠. 인덱스 펀드의 상장 지수 펀드 ETF 전환을 무기한 어떻게 유예를 했다고 전했고요. 이 ETF를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가상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다라는 거죠. 근데 SEC는 당초 해당 ETF를 승인한 뒤에 거래 개시 직전에 출시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쉽게 접근하려던 투자들에게 큰 타격이라면서 SEC가 여전히 가상자산 관련 신규 상품에 대한 규제 방침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친 가상화폐 정책 기대감도 있었지만 ETF 유예와 강제 청산 여파가 이를 압도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 전문가들은 이제 리플의 3달러 붕괴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면서 향후 2.8달러 선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 리플, 그쵸? 이 리플을 포함해서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정말 많이 걱정이 되시고 떨리실 거예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 이미 방향은 어떻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 가상화폐에 뭐를 승부수 중요하죠.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상화폐 상승은 선택이 아닌 이제는 필연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수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계속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미국은 이 암호화폐 패권이죠. 이 패권이 중국에게 넘어가기 전에 본인들이 이 패권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죠.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스탠스가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 재판은 짜여진 각본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 재판으로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전쟁, 그쵸? 이 전쟁 말고는 단기간에 이 재판만큼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재료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재판을 가지고 끝까지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이라는 거죠. 자, 여기만 보더라도 나오잖아요. 지루한 법정 다툼에 지쳐서 매도를 하고 있다. 피로감이 극에 달한 모습이다. 이게 사실 개미털기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미국 내 고용과 기술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미국 우선 정책과는 맞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미국 정부는 이 리플 친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 XRP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고요. 니플렛이라든지 ODL 등 글로벌 송금에 실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건데, 또 유력한 이유는 이제 낮은 에너지 소비라고 볼 수가 있다. 그게 뭐냐? ESG, 그쵸? ESG 관점에서 친환경적이다 해가지고 정부기관들이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바이든과의 대비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메인이라 볼 수가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SEC를 통한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했었고요. XRP는 직접적으로 소송 대상이었는데 트럼프는 암호화폐 규제를 바이든처럼 하지 않겠다라며 차별화된 전략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친화적 입장 변화, 그리고 바이든과의 차별화된 전략 등으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활용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트럼프 정부는 SEC와 리플의 재판을 어떻게 긍정적이게 마무리를 짓는 건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 필연적인 수순이다 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저 이 리플의 가치를 믿으시면서 투자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일단은 고점을 계속해서 트라이 하다가 결국에는 싼 고점을 달성하고 다시 한번 눌림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15분 봉으로 보게 되면은 역으로 이제 헤드앤숄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 헤드숄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넥라인이겠죠. 4,400원짜리 요 자리를 돌파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파란색 선 상승 채널 안에 들어와주는 그림이 그려져야 계속해서 상방을 트라이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4,400원짜리죠. 이 넥라인을 돌파를 못하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꼬꾸라져가지고 4,000원짜리까지 돌파를 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엔 이제 쌍바닥 체크를 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이 넥라인을 돌파하고 이 상승 추세 안에, 상승 채널 안에 올라와주는 그림이 그려져야 가장 상방으로 올라가기 좋은 흐름이고, 결국에는 이 넥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된다면 쌍바닥, 즉 4,000원짜리를 리테스트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